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분석하기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모든 경기는 분석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추천픽은 매 영상마다 공유하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먼저 에버튼은 최근 루인이 매우 부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 팰리스를 상대로 3승 2무로 강한 모습을 펼쳤는데 어떻게든 한 골을 집어넣고 거친 플레이로 팰리스의 파괴력을 제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팰리스가 개인 기량의 공격을 맡기는 모습이 제법 나오는 편이라 예상보다 에버튼의 강한 플레이가 효과를 가져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는 1차전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보여줬지만 자신들의 홈에서 한 명의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도 비긴 것이라서 오히려 타격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에버튼이 구디슨 파크에서는 첼시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며 홈 깡패의 모습을 펼쳤다는 부분에서 이번 매치가 원정이라는 점은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에버튼의 득점 감각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라고 감안해도 게이의 작은 키가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부담인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은 에버튼이 작은 차이로 승리를 가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데 구디슨 파크에서는 첼시를 상대로도 유리한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홈에서 강한 편이고 거친 플레이로 팰리스의 오픈 플레이 상황을 잘 틀어막으며 최근 전적도 좋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루인의 긴 부진으로 인해 에버튼도 공격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언더를 1순위로 선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입니다. 먼저 발렌시아는 셀타비고를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는데 먼저 홈에서의 압박의 질이 상승하며 홈서 전반적으로 강했다는 부분은 맞지만 셀타비고를 상대로는 원정에서도 실점을 제법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압박으로 셀타비고의 역습의 중심인 아스파스를 피지컬적으로 묶어버리며 셀타비고의 공세를 일정 부분 꺾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발렌시아도 공격의 루트가 측면 위주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셀타비고의 중앙수비 난조 때문에 중원에서도 이득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를 필두로 역습을 운영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팀인데 발렌시아도 압박을 제법 강하게 하는 팀이라 어느 정도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스파스의 나이에서 오는 피지컬 때문에 강한 압박을 해오는 팀에게는 공격력이 많이 꺾이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나마 세르비가 있으면 좌측에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지만 엔트리 상황도 그다지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발렌시아가 홈에서 강하고 셀타비고의 공세도 피지컬적인 압박으로 잘 채우는 상황인데 발렌시아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셀타비고가 중원에서의 피지컬 보강으로 수비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기복을 가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측면에만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도 플러스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렌시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드입니다. 먼저 오사수나는 올 시즌에서 지난 시즌의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실점하는 비중이 제법 높은 상황인데 소시에다드의 최근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우디의 수페르코파를 하러 다녀온 일정을 보낸 오사수나가 여행으로 생긴 피로도가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시에다드는 5경기 3득점으로 최근 득점력은 완전히 내려앉은 상태인데 온더볼 상황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바레네체아가 있긴 해도 패스와 크로스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기존 주전인 쿠보의 빈자리가 매우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메리노, 수비맨디와 같이 실점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라인 컨트롤 능력을 고려한다면 한 골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매치는 언더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소시에다드의 득점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전술을 바탕으로 견뎌내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오사수나도 사우디에 다녀온 피로도가 후반 페이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한 골 정도를 넣고 승리하는 신승 상황이 나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시에다드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지로나 대 라요 바예카노입니다. 먼저 지로나는 지난 경기에서 알메리아를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리다 0대 0으로 무승부를 겪었는데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퇴장도 큰 부분이었지만 프리롤로 상대를 어지럽히는 사비오가 나오지 않아 경기 영향력이 높지 않은 도부비크도 제법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사비오가 측면과 중앙을 오고 가며 전방으로 뿌려주는 모습은 도부비크에게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라요의 약점인 전방 압박이 풀렸을 때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만큼 패스 네트워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라이온은 최근 경기에서 전부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우에스카에게도 118분에야 첫 골을 넣었을 정도로 득점력에서는 갑갑한 상황이고 헤타페와의 리그 경기는 상대에게도 2명의 퇴장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압박으로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지만 헤타페 전 이전에는 오히려 득점력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방 압박이 풀리는 상황에서 상위권 팀에게 매우 약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틀레티코에게 7골, 빌바오에게 4골을 허용하는 경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경기는 지로나의 승리를 예상해보는데 지난 경기 선발로 나오지 않은 사비오가 나오게 되면 도브비크도 득점력에서 큰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라요가 보여주는 득점력도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며 도리어 강한 압박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라요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로나가 이 부분을 공략할 만큼의 패스워크와 화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